수락산과 불암산이 자리하고 중랑천과 당연천이 흐르는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풍부한 녹지 공간을 가진 노원구. 그동안 서울의 대표적인 베드타운으로 소비도시 기능을 맡아온 노원구가 미래지향적인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도약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이 기대되는 문화도시 노원을 바탕으로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두가 행복한 노원을 만들고자 하는 오승록 노원구청장을 만나봅니다. 민선 8기 1년 성과와 비전을 말하다. 오늘 시간에는 오승록 노원구청장과 함께 취임 후 1년 동안의 소회와 성과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구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민선 7기에 이어서 민선 8기에도 노원구민들의 선택을 받으셨습니다. 좀 민선 8기에도 각오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 지난 1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네, 우리 노원구민들께서 과분하게 두 번째 선택을 해주셔서 또 노원구청장의 직무를 열심히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구민들께 공약으로 내걸었던 걸 정리해 보니까 한 128개 정도 공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약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네. 또 선택과 집중을 하고 가다듬고 그러면서 재정 확보 방안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어떤 걸 먼저 하고 어떤 걸 나중에 할지 이런 것들을 좀 구별해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고요. 네. 또 4년 전부터 했던 일 중에 이제 성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들은 완성도를 좀 높여가면서 주민들께 선을 보이고 있고 또 요즘은 이제 그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네. 잘하고 있는 것들을 이제 벤치마킹을 좀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순천에 이제 국가 정원 박람회까지 예. 가서 이제 정원 산업에 대해서 요즘 트렌드에 대해서 좀 배우고 왔고요. 우리 노원에도 이제 꽃과 정원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일들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거를 잘 도입할 건가 뭐 그런 일들 하느라고 1년 동안 아주 바쁘게 지냈습니다. 예. 자, 노원구청장으로서 이 5년 동안 임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좀 행정이 더욱더 성숙해지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은데 자, 5년 동안 성과라 그래야 될까요?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한 두 가지 정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우리 노원에는 장애인들이 서울시에서 가장 많이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장애인들을 위한 그 장애인 전용 미용실을 이제 만들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특히나 장애인들을 만났을 때 미용실 가서 머리를 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샴푸할 엄두도 못 내고 이랬는데 제가 그걸 듣고 장애인들만이 전용으로 할 수 있는 미용실을 만들어서 예. 예약을 받아가지고 해보니까 너무너무 감격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용실에 가서 샴푸를 처음 해봤다. 네. 그리고 머리를 하고 나서 뭐 해외에 있는 이제 그 동생한테 전화해서 막 자랑하고 예.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남들한테는 당연하다고 여겨졌던 것들이 장애인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구나. 예. 그래서 이런 걸 조금 더 세심하게 들여다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노원에 산이 많은데요. 네. 수락산이라는 곳에 나무 데크길로 이제 산책로를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휠체어로 지나갈 수 있고 어르신들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유모차도 갈 수 있는 이제 요즘 뭐 많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런 나무 데크길을 만들었는데 거기서 만난 어르신이 이제 저를 보고 대뜸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요즘 종부세를 내야 돼서 예.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세금을 막 뺏어가는 것에 대해서 되게 막 분노하고 있었는데 예. 무장의 이 수락산 길을 걸으면서 아 세금을 이렇게만 쓴다면 나는 종부세를 좀 기꺼이 내야 되겠다. 예. 이런 말씀을 주셔가지고 제가 그때 굉장히 감동을 좀 받았고요. 아, 이 일을 참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으니까 그래서 수락산 무장의 숲길, 장애인 전용 미용실 이 두 가지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뭐 장애인 전용 미용실 같은 경우에는 저희 뉴스를 통해서 보도도 됐는데 저도 그때 보면서 기억에 남는 인터뷰 중에 하나가 누워서 샴푸를 받으니까 공주가 된 것 같아요라는 인터뷰였어요. 네. 어떻게 보면 우리 장애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한 일인데 네. 장애인들에게는 당연하지 않은 것 그런 것들을 네. 좀 살피는 것이 말씀하신 대로 행정의 세심함이 아닌가 좀 싶습니다. 네. 네. 참 지난 지방선거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 보수 진영의 뭐 완승이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뭐 서울에서는 25개 자치구 가운데
민주당 구청장님이 8분이셨나요? 네. 이런 정치의 바람을 떠나서 이 구민들이 이 오승록 구청장님에게 뭔가 바라는 점이 있기 때문에 재선택을 하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 본인이 재선택된 이유 어떤 이유라고 보십니까? 예, 선거 때도 이제 많이 느꼈었는데요. 결국은 이제 성과와 실적 이걸 보신 것 같아요. 4년간 저한테 일을 맡겨봤더니 여러 가지 이제 면에서 뭐 일을 이제 곧잘 해낸 거에 대한 평가라고 할까요? 특히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민선 7기 후반부를 이제 보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 제가 이제 코로나 초창기에 마스크를 구입해가지고 무료로 우리 주민들께 2장씩 나눠준 적이 있어요. 아, 맞습니다. 예, 네. 그 다음에 또 면 마스크 의병단을 조직해가지고 그때 이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만드셨잖아요. 재봉틀로 예. 이렇게 만들어서 나눠드린 적이 있는데 그걸 많이 기억들을 하시면서 네. 어려운 위기 상황에서 보여줬던 저희 어떤 그런 행정 능력 이런 것들을 좀 보셨던 것 같고요. 또 저희 노원구가 자연환경이 좋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하천이라든가 뭐 둘레길, 그다음에 네. 등산로, 그다음에 무장의 숲길 이런 곳에 굉장히 많은 이제 투자라든가 또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하게 예. 많이 좀 가꿨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 때 어디 멀리 나가기 어려웠는데 동네에서 이제 편안하게 이렇게 산책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준 뭐 이런 일 솜씨 이런 걸 좀 보면서 한 번 더 맡길만 하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으셨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대로 이게 정당 바람이 세게 불었는데 예. 그걸 이겨낸 힘은 아무래도 아까 말했던 성과와 실적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주민들에게 좀 신뢰감을 주셨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 민선 8기에서도 이 오승록 구청장님이 좀 선택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는데, 자, 청장님이 생각하시는 좀 구청장으로서 리더의 덕목이란 어떤 게 있을까요? 몇 가지가 있을 텐데요. 이제 비전 제시 능력, 그다음에 소통 능력, 네. 행정의 어떤 세심함 한 3가지 정도 좀 꼽고 싶습니다. 특히나 리더는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주민들의 이야기에 너무 이제 끌려다니셔도 안 되고 네. 또 너무 또 앞서 나가서도 안 돼서 반발적 정도 앞서 나가야 되려면 시대의 흐름 그리고 앞으로 미래는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걸 예측하고 그 방향으로 가는 거에 대한 정확한 예측 능력을 좀 가지고 그 다음에 그 비전 제시 능력을 가지고 주민들과 또는 우리 공무원들, 직원들을 설득해서 네. 이 방향으로 가자고 서로 공감하고 소통하면서 서로 공유하면서 그래야 같이 함께 힘을 모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소통 능력이라고 보고요. 비전 제시와 소통 후에 이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행정도 요즘은 그냥 이렇게 성 굵게만 하면 되지 않고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세심하게, 꼼꼼하게 해내지 않으면 주민들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요즘은 아주 디테일한 그런 행정 능력까지 갖춰야 리더로서의 자격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비전과 소통과 세심함을 꼽아주셨습니다. 자, 좀 노원구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앞서서도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노원구에는 산도 있고 하천도 있지 않습니까? 뭐 수락산도 있죠, 네, 네, 불암산, 네. 뭐 중랑천도 있고 당연천도 있죠. 자, 노원구는 이렇게 서울에서 자연과 함께하는 도시 중에 하나인데 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노원구의 가장 큰 장점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뭐니 해도 자연 환경이죠. 25개구 중에 이렇게 산이 많고 하천이 많은 데가 아마 유일하게 노원구입니다. 그래서 산이 4개나 있죠. 네. 그러니까 초안산, 영축산까지 그렇군요. 포함해야 되고요. 하천도 중랑천, 당연천뿐만 아니라 우이천도 있고요. 예. 목동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4대 하천, 4대 산이죠. 그렇네요. 그게 저희한테 굉장히 축복이고요. 근데 그 산과 하천을 이용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제 충전하고 힐링하는 이제 그런 좋은 장소가 되기 때문에 그게 저희한테는 굉장히 선물입니다. 이제 그걸 잘 갖고 내는 게 이제 구청장의 또 역할이고요. 또 하나 저희한테 장점이라고 하면은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약점이었어요. 이게 노원구가 서울에서 가장 외곽이었고 변두리였기 때문에 네. 약간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들이 몇 개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차량기지라든가 예. 면허시험장, 그다음에 뭐 인재개발원, 뭐 골프장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이게 도시가 팽창하면서 네. 이제 도심에는 빈 땅이 없어가지고 개발을 못 하는데 우리 노원구는 그때 이제 변두리였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이 들어와 있어서 지금은 그 땅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개발 부지가 반대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개발 부지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주민들을 위한 시설을 만들 수 있는 근데 그게 저는 우리 노원구의 가장 큰 또 장점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노원구의 가장 큰 장점이 바로 이 천혜의 자연 환경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그런가요? 민선 7기 때 가장 역점 사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힐링 도시 조성이었습니다. 네.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경춘선 숲길도 있고 뭐 무장의 그런 산책길도 조성돼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힐링 도시 노원은 민선 8기에도 이어가는 거겠죠? 예, 당연히 이제 이어가야 되고요. 저희가 지난 4년 동안에 이제 4개의 힐링타운을 만들었습니다. 네. 경춘선 힐링타운, 불암산 힐링타운. 예. 불암산 힐링타운에는 이제 나비정원하고 철쭉동산이 그렇죠. 예. 있고요. 경춘선 힐링타운은 이제 경춘선 숲길과 화랑대 철도공원이 있습니다. 네. 또 영축산에 순환 산책로를 조성을 했고요. 수락산에도 무장의 숲길을 만들어서 이 4군데에서 아주 많은 주민들이 굉장히 주민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시설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예. 이제 민선 8기에는 한 3가지 정도 일을 더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락산에 자연 휴양림을 좀 만들려고 하고요. 통나무집이죠. 보통 경기도나 강원도는 있는데 서울에서는 처음입니다. 그리고 트리하우스라고 해서 나무 한 10m 높이의 나무에다가 집을 예. 좀 짓고 거기서 숙박이 가능한 아주 환상적인 그런 공간이 될 건데요. 그걸 하나 좀 만들어 보고 싶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화랑대 철도공원에 저희가 기왕에 미니어처 기차 마을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예. 스위스의 여러 가지 풍광이나 네. 그런 명소들을 재현해 가지고 만들어 놨는데 그 디테일이 있어서는 아마 대한민국에서 최강이라고 이야기들 하는데 네. 그걸 조금 더 이제 확대해서 이탈리아관, 그 다음에 공항관 네. 이렇게까지 만들어서 어떤 노원 기차 마을이라는 이름으로 미니어처 전문 어떤 전시관으로서의 좀 명소를 좀 만들어 볼까 하고요. 그 다음에 아동 청소년들이 좀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좀 부족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실내 레포츠 시설을 만들어서 카트라이더, 그 다음에 네. 트램펄린, 그 다음에 클라이밍, 중고생들이 거기서 이제 이렇게 육체적으로 좀 이렇게 뛰어놀 수 있는, 예. 땀을 흘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공부에 의한 스트레스를 좀 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만들어 보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임기 안에 이제 이 3가지 명소는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정말 명실상부한 힐링 도시로서 예. 완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파트만 있는 도시인 줄 알았는데 재미도 있는 도시군요. 네. 예. 자, 민선 7기의 힐링 도시 노원을 추구했다면 민선 8기에는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문화도시 노원을 또 추구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청사진을 갖고 계세요? 문화도시는 이제 4년 전부터 계획을 했었는데 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중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이걸 이제 시동을 좀 걸고 있는데요. 일단 자연환경이 좋으니까 그 위에 문화를 좀 입히자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축제들도 많이 계획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여러 가지 음악회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축제는 이제 우리 불암산 철쭉동산의 철쭉축제, 예. 그 다음에 화랑대 철도공원에 이제 수제맥주 축제를 아마 서울시에서는 처음으로 아마 시도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것도 좀 하고 이미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가을에는 주로 이제 매년 했던 탈축제, 우리 노원형 등축제라고 할 수 있는 달빛 산책이라는 예. 이런 4대 축제를 지금 저희가 하면서 노잼 도시에서 꿀잼 도시로 이렇게 그렇군요. 꿈을 꾸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대규모 큰 야외 음악회들을 거점별로 노원구에 꽤 큰 동네입니다. 그래서 뭐 동별로 이렇게 좀 거점별로 크게 음악회를 좀 개최해서 주민들이 멀리 가지 않아도 가벼운 옷차림에서 예. 나와서 수준 높은 공연을 볼 수 있는 그런 도시를 꿈꾸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갤러리 같은 것도 만들어서 네. 해외 명화전, 국내 명화전들 유치해서 우리가 굳이 꼭 유럽을 가지 않더라도 네. 세계적인 유명한 그림들을 좀 동네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갤러리도 지금 네. 건립을 해서 주민들께 그런 문화적인 혜택도 좀 누리게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노원구 하면은 솔직히 예전부터 뭐 배드타운이라는 이미지가 강했는데 최근 몇 년 전부터는 그런 이미지가 없고 말씀하신 대로 문화, 축제, 자연을 배경으로 한 다양한 이벤트가 있는 도시 이런 이미지가 좀 강해지고 있거든요. 네. 이 청장님께서 이런 문화 사업에 이런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정말 우리 노원 구민들이 이렇게 구청장 돼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문화생활을 잘 안 해요. 그게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큰 공연장이나 전시장은 멀기도 하거니와 예. 먹고 사는 게 바쁘니까 마음의 여유도 없고 문화지수가
처음에 들어와서 보니까 서울시 꼴찌더라고요. 네. 조사 결과를 보니까. 그리고 세금은 1조 넘게 쓰는데 그 1조 중에 60%가 복지 예산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복지 대상자는 전체 인구의 20%도 안 돼요. 그렇습니다. 그럼 나머지 네. 80%는 세금을 내고도 자기가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80%에게 이 세금 혜택을 주는 게 뭘까 연구하다 보니까 저는 그게 문화하고 자연이라고 봤습니다. 네. 그래서 힐링 도시를 주창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화 도시를 좀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문화를 통해서 생활의 활력을 찾고 또 어찌됐든 한층 사람이 활력을 찾고 또 우리 자라난 아이들한테는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제일 좋은 수단이 문화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문화 도시를 주창을 하고 다양한 사업들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종부세가 올라서 속상하지만 이런 종류의 세금이 이런 데 쓰인다면은 나는 괜찮다라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더 많아질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문화 쪽으로 가지 네. 않을까 싶습니다. 네, 민선 8개년 성과와 비전을 말하다 오승록 노원구청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순서는 이 구청장님께서 가져오신 상징적인 물건을 저한테 좀 소개해 주시는 코너인데요. 지금 오래된 이게 뭔가요? 훈장이라고 네. 해야 되나요?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여러 가지 이제 훈장 종류가 많은데요. 네. 이 근정 포장이라고 하는 네. 한 세 번째쯤 가는 훈장이라고 할까요? 좀 이렇게 카메라에 보이게 좀- 서열로 보면 예. 네. 이게 제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께서 네. 저한테 이제 하사하신 그런 훈장입니다. 이제 청와대 계신 예, 제가 분이에요? 이제 네.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노무현 대통령 청와대 행정관으로 5년 동안 역임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임기 시작부터 이제 끝까지 의전 행정관으로 이제 여러 가지 각종 대통령 행사 같은 거 기획하고 예. 현장에서 안내하고 이런 역할을 한 5년 동안 했었는데요. 이게 이제 그 마지막 해에 제가 이 훈장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훈장을 괜히 받은 게 아니고 네. 2007년 10월 달에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평양에 가서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서 네. 13 이렇게 남북 정상회담 선언도 이제 하고 그럴 때 제가 이 행사를 총괄 했었는데요. 예. 그때 이제 그때는 도보로 이제 평양을 넘어가는 그런 행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네. 그때는 가보니까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도로만 뚫려 있길래 네. 그냥 이렇게 자동차로 휙 지나가 버리면 너무 의미가 없지 않냐. 뭔가 여기서 대통령께서 내리셔서 걸어서 군사분계선을 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네. 전 세계에 우리 한민족의 어떤 통일에 대한 열망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해가지고 그게 이제 채택이 돼서 네. 걸어서 군사분계선을 넘어가는 장면. 그걸 연출을 예. 했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도 남북 정상회담의 상징적인 그런 사진으로 예. 남아 있는데 이제 그게 굉장히 파급력이 컸거든요. 이제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제 비행기가 아닌 이제 걸어서 군사분계선을 그러니까요. 넘어간 거잖아요. 네. 그 이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에서 이제 한참 후잖아요. 이렇게 네. 후에 이제 이렇게 뭐 걸어 넘어갔다가 다시 걸어 넘어오기도 네. 하고 네. 그랬었잖아요. 이제 그때 역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물꼬가 트인 거거든요. 그때 이제 이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남북 정상회담 다녀와서 여러 가지 이제 네. 포상을 할 때 대통령께서 이제 이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누구냐 찾으라 해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영광스럽게도 그 역사적인 훈장을- 장면이 구청장님의 네, 아이디어에서 네, 네. 기획력에서 나온 거였나요? 예, 그러면?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청와대에서 제가 가장 보람 있었던 일 중에 하나고 제 인생에서는 뭐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었고요. 평상시에는 이거 훈장을 어디에 보관하세요? 그러면? 아니 제 서재 서재예요. 예. 네. 이게 저한테 가장 인생에 영향을 줬고 앞으로도 뭐 계속해서 뭐 저한테는 멘토라고 봐야 한번 봐도 되니까. 될까요? 네, 제가?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역사적인 훈장을 함께 보고 있는데 얼마나 소중하게 다루셨으면 아직까지 반짝반짝합니다.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하세요? 가끔 보시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그 정치의 철학, 네. 저도 지금 구청장을 하니까요. 근데 그런 가르침 주셨던 거 그런 것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초심으로 늘 그런 자세로 정치를 해야 되겠다, 행정을 해야 되겠다. 이걸 매일매일 다짐을 하죠. 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지역 현안을 좀 다뤄볼까 합니다. 노원구 현안 중에서 이
창동 차량기지 네. 이슈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언제 이전되나 했는데 2025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차량기지 이전은 조금 더 늦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2027년 6월에 완전히 이전을 해갈 거고요. 네. 주로 지금 경기도 진접에 지금 대치 부지를 짓고 있습니다. 그럼 2027년 6월에 거기가 옮겨가면 이제 그쪽이 나대지가 됩니다. 네. 5만 5천 평의 땅이 어마어마하네요. 생기고 있고요. 바로 그 옆에 또 도봉면허시험장이 예. 2만 평 정도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합해서 7만 5천 평의 땅을 이제 개발할 계획이 저희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차량기지 이전을 좀 순조롭게 네. 잘 해내는 게 저희한테 굉장히 급선무입니다. 자, 이 노원의 100년 미래로 꼽히는 이 바이오 복합단지 구축, 이와 궤를 함께하는 그 사업 아니겠습니까? 이 바이오 의료단지 어느 정도 단계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차량기지가 이전하고 나면 어떤 산업을 유치할까 예.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하고 토론 결과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산업이었으면 좋겠다. 근데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3대 산업을 꼽더라고요. 네. 자동차, 반도체, 바이오. 근데 자동차하고 반도체를 우리 노원에 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건 다 지방에 있고. 그래도 이제 굴뚝 산업이 아니기도 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바이오 산업이었으면 좋겠다라고 네. 이제 제가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바이오 산업의 가장 큰 핵심, 바이오 단지의 가장 큰 앵커 시설이 병원입니다. 네. 병원이 있어야만 바이오 단지는 성공한다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저희가 많은 병원들에게 이제 타지를 했었고 마침 서울대병원이 이제 이쪽에 노원 서울대병원을 건립을 해서 연구 중심의 병원을 만들겠다는 그런 계획을 좀 세워서 네. 자체 이사회까지 통과를 해가지고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노원구에 이제 제안을 해와서 저희로서는 굉장히 반가운 일이고 또 환영할 만한 일이어서 진작부터 그렇게 합의를 하고 어찌됐든 이 땅이 비게 되면 예. 노원 서울대병원을 중심으로 들어오게 되면 관련해서 이제 바이오 기업들, 네. 바이오 연구소들, 그다음에 바이오 벤처 투자자들, 그다음에 부대 시설, 뭐 호텔이라든가 뭐 어떤 컨벤션 센터 이런 것들을 짓게 되면 굉장히 많은 일자리 생기겠다. 네. 우리 노원구민들이 평생 수건이 베드타운이었기 때문에 예. 일자리 단지를 만들어달라는 게 압도적인 요구였거든요. 그래서 이쪽을 서울대병원 중심의 바이오 일자리 단지를 만들 수 있겠다 네. 싶어가지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해오고 있는데 어찌됐든 2027년 6월까지 이 계획을 잘 수립을 해서 2027년 하반기에는 바로 첫 삽을 떠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일정에 차질이 없게끔 저희가 차근차근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추진되고 있는 게 이 도봉 운전면허 시험장 이전인데 순조롭게 진행되다가 민선 8기 들어서는 좀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민선 7기 때 의정부 시장, 노원구청장, 서울시장이 도봉 면허 시험장을 의정부 장암역 인근 네. 그린필드 땅으로 이제 옮기기로 합의를 했었죠. 그때 협약까지 체결했는데 그 사이에 이제 의정부 시장이 바뀌었습니다. 예. 바뀌면서 좀 암초를 만났습니다. 새로 이제 대신 시장께서 다시 좀 전면 재검토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셔서 저희로서는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일이고요. 그래도 공공기관끼리 서로 네. 협약을 체결한 일이기 때문에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이 합의가 좀 이행이 됐으면 좋겠다. 저희가 계속 의정부시에 그런 뜻을 전달을 하고 있는데 아직 좀 묵묵부답이고 해서 많이 답답하긴 한데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의정부시가 이 문제를 좀 전향적으로 네. 잘 받아서 좀 서로 약속을 했던 것들이 좀 지켜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이게 좌초될 경우를 대비해서 이제 플랜 B, 플랜 C도 지금 다시 한번 연구를 하고 있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이제 밝히기는 어렵습니다만 예. 조만간에 우리 주민들께 좀 설명드리고 진행 상황을 좀 보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주민들의 좀 수건 사업인 만큼 저희도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좀 재건축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재건축이 도래한 아파트가 서울에서 가장 많은 곳이 노원구였습니까? 몰랐습니다. 예. 자, 오랜 과제 중에 하나인데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재건축 어떻습니까? 좀 속도를 내게 되는 겁니까? 예, 다행히 최근에 이제 속도가 좀 붙어서요. 네, 많은 주민들이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30년 전에 노원구를 만들 때 아파트가 80%였거든요. 예. 근데 그 아파트들이 전부 다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녹물 나오고 그때 당시 네. 주차장을 지하에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주차난에 시달리고 네. 층간 소음이 또 특히 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노원 구민들이 이제 인근 신도시, 경기도 신도시로 많이 이사를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노원구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태여서 결국 핵심은 주거 환경 열악입니다. 예. 그 주거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제 인구가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데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재건축밖에 없습니다. 또 오래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재건축을 하려면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한데 첫 관문이 안전진단을 통과하는 겁니다. 예. 근데 그동안 안전진단을 통과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여러 가지 그 조건이 까다로웠는데 그나마 최근에 이제 우리 국민들이 많이 요구도 하고 그래서 정부에서도 많이 기준을 완화해가지고 네. 지금은 이제 안전진단을 통과하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도 40개가 넘는 단지가 올 안에 아마 안전진단이 다 통과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그러면 통과되고 나서 이제 그다음부터 주민들이 결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걸 조합을 만들고 서로 동의를 하고 네.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이제 아파트별로 좀 편차가 있을 것 같고요. 대신 저희 노원구는 이제 너무 이제 아파트에 맡겨버리면 난개발이 돼버리니까 네. 저희가 이 도시 전체를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도로를 어떻게 만들고 교통은 어떻게 만들고 그다음에 여기는 무슨 탄소 중립형으로는 어떻게 만들 거고 그다음에 공원은 어디에 배치하고 층수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를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그와 관련된 용역을 서울시하고 함께 이제 용역을 발주를 했고요. 올 연말쯤 되면 그 가이드라인이 대충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그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각각의 재건축 단지 주민들과 이제 서로 협상을 해가면서 서로 좀 조율해가는 그런 과정이 앞으로 좀 남아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아파트마다 노원구의 좀 숨통이, 재건축의 숨통이 좀 트이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5년 동안 구청장을 하셨는데 스스로에게 점수를 주신다면 몇 점을 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재선되고 나서 네. 주민들께 여론조사를 한번 해봤었습니다. 예. 이제 어떤 걸 중점적으로 더 해야 될지 그리고 지금 구청장이 잘하고 있냐 네. 이걸 물어봤더니 62%, 그러니까 62점을 주셨어요. 잘하고 주민들이요? 있다가. 네네. 예. 그래서 저는 점수는 62점이라고 생각하고요. 62점이요. 예. 이게 100점 될 때까지 네.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선 8기 좀 3년 남았는데 3년 후 설문조사를 했을 때 주민들이 민선 8기 오승록 구청장 참 잘했어 100% 말씀해 주시면 그때 100점을 맞으시겠네요. 네. 지금은 62점입니다. 나머지 점수 잘 이뤄낼 수 있을지 관심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민선 8기 임기를 마무리할 3년 후 나 자신 3년 후 오승록 구청장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진짜 노원의 미래를 잘 준비했던 구청장 그리고 노원을 역대급으로 잘 발전시키고 어찌됐든 잘 개발했던 구청장 이 두 가지 이야기를 꼭 듣고 싶어요. 그리고 주민들이 세금 내는 게 아깝지 않은 그런 행정을 펼쳤던 구청장 그런 구청장으로 추억해 주셨으면 좋겠다. 늘 그렇게 기억되기를 바라면서 지금도 구청장직을 열심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이 재건축의 GTX와 경전철 그리고 바이오 단지까지 어느 하나 소홀할 수 없는 이슈들이 노원구에 산적해 있습니다. 여기에 내일이 기대되는 문화도시 노원까지. 자, 오늘 약속한 내용들 잘 지켜지는지 여러분들의 관심도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은 오승록 노원구청장과 함께했습니다. 자, 구청장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